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CSS에서는 선택자를 통해서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만 선택하여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SS 선택자의 근간이 되는 기본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SS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기본 선택자는 태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타입 선택자입니다. 타입 선택자를 사용하면 HTML에서 특정 태그로 마크업된 모든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편에서 우리 간단히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제가 미리 HTML 코드를 작성을 해놨는데요. 지금 P 태그로 마크업된 텍스트가 4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P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폰트 웨이트를 제가 500으로 줘볼게요. 그럼 오른쪽에 보면 이 4줄의 문단이 다 좀 굵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두껍게 해볼까요? 9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보다 많이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P 대신에 여기 strong 태그를 한번 스타일 해볼게요. 그럼 P 대신에 strong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 strong 태그를 사용한 부분만 글자가 굵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입 선택자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CSS 선택자는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기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며 HTML에서 특정 클래스 속성값을 사용하는 모든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HTML 문서를 보면 여기 이렇게 스타 클래스가 적용된 요소가 있고요. 에러 클래스가 적용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에러 클래스가 적용된 요소에다가 한번 스타일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기호를 먼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error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제가 컬러 속성을 한번 red로 줘볼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세 번째 문단의 글씨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error 클래스가 사용된 문단이 정확히 선택이 되어 스타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D 선택자는 샵 기호에 ID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CSS 기본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선택자만큼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웹페이지 상에서 유일한 요소를 대상으로 도드라진 스타일을 적용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HTML 코드를 보면 여기 H1 요소에 ID가 타이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H1 요소를 한번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샵 기호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ID 이름인 타이틀을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폰트 사이즈를 한번 5REM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 H1 요소 안에 있는 글자 크기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기본 선택자로 웹페이지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섬세한 스타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괄호 기호를 사용해서 특정 속성이 명시된 요소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속성 선택자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2개의 인풋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배운 타입 선택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풋 요소를 둘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보도 속성을 한번 설정을 해줘 볼게요. 그래서 뭐 2픽셀 두께로 하고요. 솔리드라고 하고요. 색상은 블루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2개의 인풋 요소에 동일한 테두리가 적용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이 2번째 인풋 요소, 즉 disabled 속성이 명시된 인풋 요소만 선택을 하고 싶다면요. 여기 인풋 뒤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disabled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첫 번째 인풋 요소에는 테두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이 2번째 요소에만 파란색 테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명뿐만 아니라
속성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요소를 선택하고 싶으시면요. 대괄호 안에 속성 값도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두 개의 버튼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타입 속성에 reset이라는 속성 값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튼이라고 하고요. 타입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reset이라고 속성의 값까지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버튼, 즉 타입 속성이 reset으로 설정되어 있는 버튼에만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HTML 요소에는 상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링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A 엘리먼트를 둘 수 있습니다. A 엘리먼트에는 visited, focus, hover 등 다양한 상태가 있죠. 이렇게 특정 상태에만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때는 pseudo class, 즉 가상 클래스를 기본 선택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A 태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여기 부분이 지금 링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A라고 하고요. 지금은 타입 선택자를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한번 none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밑줄이 사라졌죠. 그런데 이게 밑줄이 항상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올라가 있을 때만 사라지게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A 뒤에다가 콜론을 붙이시고요. hover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링크에 밑줄이 생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 밑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다시 벗어나면 이렇게 밑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수도 클래스를 기본 선택자와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CSS 선택자로는 선택할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pseudo element, 즉 가상 요소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요소 내부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컨텐츠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before과 after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지금 스타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 문단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스타일을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star이라고 하고요. 지금 점을 사용했죠. 즉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우선 스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론 하고 이렇게 before이라고 하는 pseudo element를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요소가 점 스타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어떤 컨텐츠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속성이 컨텐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별표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간혹 가다가 가상 요소를 쓰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CSS 기본 선택자는 asterisk 기호를 사용하는 전체 선택자인데요. 전체 선택자는 웹페이지의 모든 요소를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택자라는 것은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에만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선택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한 웹사이트의 모든 요소에 박스 사이징 속성을 보더 박스로 일괄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asterisk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border 박스로 설정해 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다른 속성도 한번 줘볼게요. 예를 들어서 폰트 패밀리를 제가 serif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폰트가 다 바뀌어 버리죠. 제가 이걸 없애면 이렇게 폰트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CSS의 기본 선택자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기본 선택자를 여러 개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